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소설 서울의 그림자입니다. 평범한 배달원이었던 휴현우 씨가 정말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음모에 휘말려서 테러범으로 몰리는 이야기인데요. 보내주신 이 소설 발췌본을 보면서 주인공이 겪는 사건들, 또 그 속에서 드러나는 미디어의 이면, 그리고 한 개인의 저항, 이런 주제들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냥 스릴러 소설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정보가 어떻게 다뤄지고 진실이 가려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만드는 작품이죠. 주인공 현우 씨가 어떻게 그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고 또 어떤 위협을 받으면서 어떻게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지 그 과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소설 속 사건들의 핵심, 또 인물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문제의 밤으로 들어가 볼까요? 평범했던 류현우 씨의 삶이 어떻게 완전히 뒤바뀌는지 그 시작점으로 함께 가보시죠. 10월의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배달원 휘현우 씨가 마지막 배달 마치고 이제 막 집에 가려는데 여의도 근처 빌딩 앞에서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린 거죠. 그래서 뭐 다친 사람 있나 하고 본능적으로 달려갔는데 거기 피 흘리면서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서울시장 후보 한상철 의원이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한 의원은 이게 그냥 사고가 아니다. 자기를 노린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심지어 경찰도 믿을 수 없다고까지 하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건설업계 비리를 폭로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우 씨는 그 절박한 모습에 그냥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근처 골목에 숨겨주고 곧이어 나타난 정장 차림의 남사들한테는 못 봤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이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겠죠. 맞아요. 바로 다음 날 정말 세상이 뒤집힌 거죠. 뉴스에 류현우 씨가 테러범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CCTV 영상은 또 기가 막히게 편집돼서 마치 현우 씨가 한 의원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고 경제적 불만으로 인한 묻지마 테러, 이런 다극적인 담화까지 붙어서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전국 수배자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에요. 미디어가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버릴 수 있는지 그걸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조작된 영상, 확인 안 된 정보가 전문가 분석이란 이름으로 포장돼서 퍼져나가니까 류현우라는 한 개인은 순식간에 사회 부적응자, 위험인물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거죠. 진실은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심지어 현우 씨 어머니까지 언론에 막 노출되면서 고통받는 모습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폭력이죠, 사실. PC방에서 이 뉴스를 본 현우 씨는 당정에 절망했겠죠. 하지만 동시에 그 조작된 화면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요. 내가 봤던 현장이랑 너무 다르다. 이건 단순 오해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했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라 이 진실을 밝혀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현우 씨의 싸움이 시작되는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죠. 경찰 추적 피해서 고시원, 찜질방 이런 데를 전전하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자기 동선이 노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 자기를 쫓아오는 듯한 그런 불안감 속에서도 정말 필사적으로 도망 다니죠. 그러다 그 절망 속에서 첫 번째 도움이 나타납니다. 바로 대학 동기이자 아주 실력 있는 해커 김태민 씨. 이 친구가 현우 씨 말을 믿어주고 암호화된 채널로 연락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시작해요. 특히 결정적인 게 그 조작된 CCTV 영상의 원본 파일을 찾아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편집 작업이 미디어맥스라는 아주 큰 PR 회사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까지 밝혀냅니다. 와, 미디어맥스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규모가 느껴지는데요. 단순한 홍보 회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치권이나 대기업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여론을 좀 주무르는 그런 전문적인 곳이라는 거죠. 이 미디어맥스의 등장은 이 사건이 그냥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라 전문 기술이랑 자본이 동원된 기획된 음모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숨기려는 세력이 있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태민 씨가 심지어 KB건설이라는 대기업이 미디어맥스에 거액을 보낸 기록까지 찾아내면서 음모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야,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텐데 이 해커 친구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네요. 근데 증거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하는데 경찰은 못 믿겠고.
그래서 두 번째 조력자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탐사보도 전문 박미진 기자. 과거에도 좀 굵직한 대기업 비리를 파헤쳤던 그런 경력이 있는 인물이에요. 현우 씨랑 태민 씨는 경찰 대신에 언론의 힘을 빌려보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박 기자도 좀 의심해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현우 씨의 그 절박한 목소리, 또 태민 씨가 내미는 증거들, 특히 미디어맥스 내부 문건 같은 걸 보면서 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직감하고 직접 만나기로 합니다. 그 만남 정말 긴장감 넘쳤을 것 같아요. 현우 씨가 자기가 겪은 일 다 털어놓고 그 미디어맥스가 어떻게 자기를 희생양으로 골랐는지 그 기준까지 적힌 문서, 코드명 클린 슬레이트라고 했죠. 그것까지 보여주잖아요. 이걸 본 박 기자는 아, 이건 단순 테러가 아니라 정치적인 암살 시도일 수 있겠다 확신하고 이제 취재를 약속하는데 근데 바로 다음 날 박 기자가 사라져버려요. 정말 한숨 돌릴 틈이 없네요, 이 소설은. 네, 박 기자의 실종은 현우 씨를 다시 위기로 몰아넣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현우 씨가 익명으로 잠깐 올렸던 해명 글이 있잖아요. 이게 삭제되기 전에 좀 퍼지면서 해시태그 류현우 진실규명 이런 해시태그 운동이 일기 시작해요. 정의로운 서울 같은 시민단체나 인권 변호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아주 작지만 여론이 조금씩 움직일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보이는 거죠. 아, 다행히 박 기자는 납치된 게 아니라 경찰이 보호 명목으로 데려갔던 거였군요. 오히려 그 경험 때문에 더 큰 배후가 있다고 확신하게 되고 결국 박 기자가 한상철 의원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것도 파주 요양원에 있다는 걸 알아내잖아요. 그래서 현우 씨가 드디어 그 한 의원이랑 다시 만나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재회가 사건의 전체 그림을 파악하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죠. 한 의원이 자기가 왜 죽은 걸로 위장해 했는지 그 이유를 털어놓습니다. KB건설이랑 얽힌 정치인들의 압박, 그리고 무려 30조 원 규모라는 강남 재개발 비리의 실체까지요. 그러면서 관련된 통화 녹음 파일, 내부 문서 같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현우 씨에게 넘겨줘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랑 가족 안전 때문에 공개적으로 증언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증거는 있는데 증인이 침묵해야 하는 상황. 정말 답답한 딜레마죠. 증거를 손에 넣었는데도 상황은 계속 나빠지네요. 현우 씨 어머니는 언론 앞에서 막 강압적으로 사과해야 했고 돕던 시민단체 대표는 또 엉뚱한 혐의로 체포될 위기에 처하고 심지어 내부 고발자, 그 KB건설 이상호 팀장까지 현우 씨한테 2단계 제거 계획이라고 자살로 위장해서 처리할 거라는 경고랑 추가 증거 넘겨주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잖아요. 이건 정말 너무하네요. 네, 거대 권력이 자기들 비밀을 지키려고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조력자들이 하나둘씩 위험에 처하거나 제거되면서 현우 씨는 정말 극도의 고립감과 위험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상호 팀장이 목숨 걸고 남긴 그 증거가 현우 씨에게 마지막 용기를 주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시민단체 사무실에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기자회견을 열어요. 자신의 무죄 그리고 이 사건의 배후를 직접 폭로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정말 목숨 건 기자회견이었네요. 그게 어떤 파장을 일으켰나요? 주류 언론들은 여전히 좀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여전히 많은 언론들은 현우 씨를 공격하거나 사건을 좀 축소하려고 했죠. 하지만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여론은 정말 빠르게 현우 씨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또 결정적인 조력자들이 나타나는데요. 양심적인 경찰 내부자, 박철수 경위가 경찰 수사 기록 조작 증거를 제공해주고요. 무엇보다 공영방송 KBS의 탐사보도팀 정민호 기자가 이 사건 취재에 뛰어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아, KBS 탐사보도팀 합류. 이건 정말 큰 힘이 됐겠네요. 분위기가 확 달라졌겠어요. 그렇죠. KBS 특식 보도는 뭐랄까 거의 결정타였어요. 조작된 CCTV 원본이랑 편집본 비교 분석, KB건설의 음모, 미디어맥스가 한 일, 경찰 수사에 들어온 외압 정황까지 이런 내용들이 공중파를 통해 낱낱이 공개되니까 더 이상 이걸 덮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결국 검찰 특별수사팀이 꾸려지고 그 길고 힘들었던 싸움 끝에 류현우 씨는 마침내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KB건설 회장 같은 관련자들은 구속되고 한상철 의원도 결국 용기를 내서 모든 걸 증언하게 되죠. 와, 정말 길고 험난했는데 결국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네요. 그 후에 현우 씨는 어떻게 살았나요? 다시 평범한 배달원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요.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대신에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운동가의 길을 걷게 돼요.
정의로운 서울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희망재단이라는 걸 설립해서 자기처럼 억울하게 피해본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책으로도 나오고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결국 시민보호법이라는 법 제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한 개인의 싸움이 사회 시스템 변화까지 이끌어낸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그렇게 활동하면 또 다른 위협 같은 건 없었을까요? 보복이라든지? 물론이죠. 소설에서도 그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보이지 않는 협박이나 비방 같은 보복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고 나와요. 하지만 그는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연대 속에서 활동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소설 마지막에는 결국 시간이 좀 흐른 뒤에는 다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뭐랄까 진정한 평화를 찾아가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그의 여정은 단순히 이겼다 이걸 넘어서 진실을 향한 연대가 어떻게 사회를 바꿀 수 있는지 또 그 과정에서 한 개인이 겪는 고통과 성장을 함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서울의 그림자 발췌본을 통해 류현우라는 한 평범한 시민이 거대한 권력의 음모에 맞서 싸우고 결국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정말이지 숨막히는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죠. 우리가 매일 보는 뉴스나 정보를 얼마나 좀 비판적으로 봐야 하는지, 또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개인의 목소리가 얼마나 쉽게 묻힐 수 있는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향한 용기,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우 씨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겠죠. 그 해커 친구, 양심적인 기자들, 시민단체, 변호사, 또 위험을 무릅쓴 내부 고발자까지 이 사람들의 도움이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맞아요. 결국 혼자서는 세상을 바꾸기 어렵다는 거, 그 연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죠.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만약 당신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네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그냥 흥미로운 소설 이야기를 넘어서 세상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